안녕하세요. 김수남입니다. 오늘 저는 인삼의 피부 미용에 대한 효과와 노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피부 미용과 노화에 대해서 매우 좋은 효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노화에 대한 인삼의 개략적인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피부 미용에 미치는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고려인삼학회의 국제위원장, 그 다음에 대한화장품학회의 편집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문 연구 분야는 천연물 양리 기반 의약품이나 화장품 소재 개발이고 특히 피부 노화나 아토피 피부염의 기초 연구나 소재 개발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노화의 전반적인 이론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피부 노화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의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인삼을 활용한 화장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란 무엇일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포스터를 보시면은 노화란 것이 어떤 것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화가 되게 되면은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굉장히 쇠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피부를 보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주름이 많이 생기고 피부가 많이 처지게 되고 그 다음에 탄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색깔이 칙칙해지고 빛이 나지 않는 것이 관찰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신체의 노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안쪽까지 모두 밀도가 감소하면서 기능이 쇠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바로 보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건강의 상태라든가 노화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피부에 대해서 그 노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얼굴 전반적으로 주름이 생성이 되고 탄력이 감소되면서 피부 처짐 현상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피부 전체적으로 얇아지게 되고 기미나 검버섯 등의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피부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뼈의 밀도라든가 근육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축소되게 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피부가 노화되게 되면서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DNA 손상 복구 능력이라든가 세포 교체 주기, 상처 회복, 피부 장벽 기능, 표피의 수분 유지, 땀이나 피지의 분비, 바이타민 D 생산, 물리적, 화학적 손상에 대한 방어 기전, 면역이나 감각 기능, 체온 조절 기능 이러한 모든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 노화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피부는 인체의 가장 바깥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노화의 과정인 내인성 노화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노화인 외인성 노화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모두 받아서 일어나는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인성 노화는 그 자외선 같은 빛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광노화라고도 이제 다르게 부르고도 있습니다. 피부가 노화됨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 다음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부의 기능은 주로 외부 물질로부터 개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여서 생체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일반적인 피부는 이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입술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층이나 기름샘이 없이 표피와 진피 두 가지 층으로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지질층에서 기름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건조해지고 잘 갈라지고 마르고 이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피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에서 5가지 층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 중에서 투명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바닥이나 발바닥 부분에만 존재하는 부분으로 목욕을 오래 했을 경우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쭈글쭈글하게 변형되는 그러한 것들은 이 투명층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 발바닥 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기 각질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에서 4개 층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화에 따라서 그러면은 조직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노화에 따라서 조직학적으로는 표피나 진피의 두께가 감소하게 되고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인 각질 형성 세포,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화 세포의 숫자가 감소하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콜라겐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리학적인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분열이 감소하게 되고 콜라겐 합성이 감소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또 콜라겐을 분해할 수 있는 MMP라고 하는 요소의 발현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주름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광노화, 자연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노화와 자연노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피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피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굴곡이 잘 생성이 되면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연노화 피부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세포나 이런 것들의 활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각질층이 턴오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많이 쌓여서 굉장히 비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피 자체의 두께는 굉장히 얇아지게 되면서 그 노인 피부의 특성인 그 얇은 피부의 특성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빛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광노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표피층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세포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배열이나 극성에 이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거칠고 이러한 피부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서 이제 광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두 분이 이제 비슷한 얼굴을 가진 이제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를 보게 되시면 뭔가 다른 점이 보이실 거예요. 한 분은 좀 이제 얼굴이 거친 형태를 보여주고 한 분은 굉장히 이제 깨끗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이제 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은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시면은 밭에서 일하시는 이 농촌에 계신 분의 얼굴이 조금 더 늙어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분은 이제 외부에서 자외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증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은 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노화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주름이라든가 반점이라든가 주근깨, 그다음에 거친 촉감이라든가 탄력 감소 이러한 것들이 광노화의 특성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UV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광노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노화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빛에 같이 묻어져서 이제 지구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선이 되는데 주로 A와 B와 C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외선 C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에 주로 흡수가 되어서 지표까지는 도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UVB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표피 부분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어서 일광 화상의 원인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진피 부분까지 침투를 해서 피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빛으로 보고 있고요. 주로 피부가 까맣게 변하거나 아니면 주름이 지거나 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자외선 파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피부 노화에 대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표피 부분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각질 형성 세포의 턴오버가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질층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렇게 누적됨으로써 각질층이 비호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질층의 수분 함유 능력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각질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표피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기저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세포의 기능이 매우 감소하게 되면서 세포 자체의 분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활성이 감소된 세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피층의 노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노화의 그 현상은 수분이 감소하고 각질의 경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잔주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피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표피와 진피를 이어주는 표피 진피 경계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계부의 역할은 표피 세포를 지지하고 부착하는 역할을 해주고 영양물질의 이동이라든가 표피 분화에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로 구성하는 단백질들은 콜라겐 중에서 4번, 7번이 주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요거 콜라겐에 의해서 표피나 진피가 굉장히 단단하게 지지되고 있는데, 이 콜라겐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지지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의 경계부에서는 선별투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해로운 성분이 이 경계부를 통과해서 진피 부분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어서 진피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주름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피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진피는 주로 이제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섬유하고 콜라겐이라고 하는 섬유로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섬유가 세포 간질 부분에 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섬유화 세포의 활성이 감소하면서 콜라겐 생합성이 감소하거나 엘라스틴의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 또 콜라겐을 분해할 수 있는 MMP라고 하는 효소의 발현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콜라겐의 분해를 증가시키면서 진피 내에 상대적으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양을 감소시키면서 진피가 푹 꺼지면서 깊은 주름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진피에서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피부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깊은 주름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나 신체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반응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외선 등에 의해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체 내에서는 항산화계 효소의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부나 인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인 바이타민 C나 바이타민 E의 생성 자체도 감소하게 되어서 이 피부 자체는 유해 환경에 대한 생체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손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피부세포 자체의 활성이 감소함에 의해서 피부의 표피 장벽 기능을 나타내주는 이제 지질이라든가 세포 안에서의 지질의 생성이 감소됨으로써 장벽 기능 자체도 감소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주름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당화라고 하는 현상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피부와 노인 피부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 색깔의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노인의 피부가 조금 더 갈색빛을 띠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당화라고 하는 카라멜화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카라멜화 반응에 의해서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 섬유 사이에 당이 끼어들므로써 서로 크로스링킹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크로스링킹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부 장력이라든가 탄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손상되게 되어서 피부 주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피부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피부 노화는 주로 자연 노화와 내인성 노화의 총합으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케라티노사이트라든가 파이브로블라스트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전체적으로 피부의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축되거나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표피에서 일어나는 노화 현상에 의해서 가는 주름이 형성이 되고요.
진피에서 일어나는 노화 현상에 의해서 굵은 주름이 형성되어서 결과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 피부에 잔주름과 깊은 주름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노화 현상들에 대해서 그 인삼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인삼이 노화라든가 피부 미용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은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형태를 닮았다라고 해서 인삼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학명은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라고 하고 있고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저기 몸이 상했다거나 굉장히 기력이 좋지 않을 때 많이 먹고 있는 그러한 약재가 되고요. 주로 이제 예전부터 약으로서 뿌리 부분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열매라든가 씨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이파리, 줄기 이 모든 부분을 화장품이라든가 식품 원료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용도로 인삼이 사용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대한약전이라든가 중국 약전, 일본 약전에 실려 있는 형태로 이제 약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가 식품의 용도로서는 식품 봉전이라든가 화장품 원료집에 수제된 상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삼의 대표적인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면역력 강화라든가 정력 증강, 암 예방, 당뇨병 개선, 혈류 개선, 피로회복, 항산화 작용, 숙취 해소, 피부 미용, 기억력 향상, 갱년기 증상 완화 등으로 주로 대표적인 효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피부 미용에 대한 효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피부 노화나 염증 억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피부의 미백이라든가 여드름 완화, 주름 제거에 아주 유익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화장품 소재로서 인삼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인삼의 6대 효능인데 그 효능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억력 개선이라든가 혈행 개선, 갱년기 개선, 항산화, 면역 강화, 항피로 효능들이 우리나라 식약처에 의해서 그 효능이 인정된 6가지 효능이고요. 피부 노화라든가 인체의 노화에 대해서는 주로 항산화 효능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에 대한 인삼의 효능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그 외부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만성 질환에 대해서 인삼이 효과가 있음이 여러 가지 세포 실험이라든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었고요. 특히 인삼은 이제 그 관여하지 않는 장기가 없을 정도로 여러 다양한 장기에서 일어나는 질환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호해주고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대해서는 특히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주로 이제 주름이 발생하거나 피부가 까맣게 변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인삼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피부 노화 현상이 개선된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까매지는 현상이 다시 뽀얘지게 되는 미백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적 속에서는 과연 인삼이 어떤 식으로 피부에 효능을 나타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는 건성 피부를 개선할 수 있고 종기를 낫게 해주고 각질 제거에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고요. 조선 후기 여인들이 홍삼을 따린 물에다가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고서적 속에서는 각종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켜 예방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신농본초경에서는 한약재의 등급을 나누어 놓은 그런 고서적인데 효능이 가장 좋은 상품 중의 상품으로 구분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삼을 활용해서 언제부터 화장품이 개발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삼을 함유한 화장품을 한방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이 한방 화장품은 1966년에 ABC 인삼 크림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해서 최초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73년에 진생 산미라고 하는 제품이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87년에 설화라고 하는 브랜드가 개발되면서 인삼 화장품 개발에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한방 화장품의 정의는 한약재를 원료로 해서 만든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고,
100ml 중에서 1mg 이상의 한약재를 함유하고 있으면 이것을 한방 화장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다양한 화장품 회사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의 인삼을 함유한 한방 화장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인삼이나 홍삼을 활용한 주요 화장품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성분 사전이라고 하는 곳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화장품 성분 사전에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인삼이라고 하는 것과 홍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소재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인삼이라고 하는 것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94건, 홍삼이라고 하는 것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23건 정도의 소재가 여기서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장품 성분의 명칭은 인키네임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영문명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삼이나 홍삼을 활용한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검색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뿌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인삼수를 활용하는 경우, 사포닌, 그다음에 발효, 그다음에 조직 배양, 그다음에 꽃, 캘러스, 씨, 잎, 줄기, 씨 오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인삼 소재가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인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뿌리를 사용하였다가 그 다음에 인삼수를 사용하였다가 가소분해 사포닌, 그다음에 발효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세포 배양이나 조직 배양을 활용한 소재도 개발을 해보고 꽃이나 씨, 잎, 줄기, 씨 오일, 열매, 싹, 전초나 바라씨를 활용한 소재의 개발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홍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수분해 홍삼이라든가 가수분해 사포닌, 발효를 활용한 발효 홍삼, 그 다음에 홍삼 오일을 활용한 화장품 성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현재도 다양한 컨셉이나 신규 컨셉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공을 적용한 인삼이나 홍삼의 소재를 개발하는 일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신 브랜드들이죠. 이것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인삼을 함유한 화장품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삼 함유 화장품들은 이제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북한에서도 이런 인삼 화장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브랜드에서도 인삼을 함유한 화장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 화장품이 소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들을 보게 되면은 항산화라든가 미백, 항노화, 주름 개선 이러한 효능들을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삼의 피부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연구로 밝혀진 표피에서의 인삼의 효능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표피에서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세포의 손상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주로 이제 연구가 된 진세노사이드의 종류는 R이라든가 RC, RG1, S폼의 RG2, PPT, PPD, RB1, RB3 정도가 알려져 있고요. 주로 각질 형성 세포인 핵계 세포에서 MMP2나 9의 발현을 저해하고 항산화 효소인 GSH나 SOD의 발현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보습의 영향을 나타내는 캐스페이즈 14이라든가 이제 필라그린의 발현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표피에서는 전체적으로 항산화 기능을 올려주고 기질 물질의 분해를 저해해주고 보습 인자를 강화함으로써 인삼의 효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진피에서의 인삼의 효능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인삼이라든가 선삼, 홍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삼 성분들에 의해서 효능이 밝혀졌고요. 주로 이제 진피에서의 섬유화 세포에서 주로 그 효능이 밝혀졌고 자외선으로부터의 세포 손상을 막아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질을 분해하는 MMP1이라든가 MMP13의 발현을 저해시켜준다. 염증을 막아준다. 그 다음에 보습인자의 발현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진피에서의 인삼의 효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기질 분해하는 물질을 저해할 수 있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고 함염증 효과나 보습인자를 강화해줄 수 있고 세포를 보호해준다거나 노화인자를 저하시키고 항산의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부톤에 대한 인삼의 효과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그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이제 멜라닌 형성 세포에서는 이 세포 자체의 증식이나 분할을 조절을 해줄 수 있고, 주로 이제 피부를 까맣게 태워주는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의 발현이나 활성을 조절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질 형성 세포에서는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이제 피부톤을 조절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톤에 대한 인삼 효과는 미백 효과라든가 항염증, 멜라닌 생합성 저해 과정에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모델이나 임상 연구에서 인삼의 효능이 또한 밝혀졌는데, 주로 동물 연구에서 보게 되면은 진피의 분해를 감소시키거나 진피 친밀도를 증가시키고 항염증, 장벽 기능 강화, 피부 두께 증가, 보습 강화 등을 통해서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삼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사람에서 항노화 효과나 항주름 효과, 항염증,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이 피부나 노화에 대해서 나타나는 효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인삼은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여서 노화로 인한 만성 질환을 개선할 수가 있고, 피부에 대한 효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보습 기능을 강화하면서 잔주름을 제거할 수 있고, 항노화 효능이 있어서 진피 쪽에서 깊은 주름을 제거할 수 있고, 탄력을 개선한다든가 미백 자극이 있고 여드름을 완화하거나 항산화, 항염증 효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장기적으로 발라주거나 복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노화로 인한 질환이라든가 피부 미용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인삼의 노화에 대한 효능과 피부에 대한 효능이었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